하시고 여유있게 도착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거의 저희가 하는 동안 거의 빠짐없이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플래벌떡 들어오셔서 이제 안 그래도 이제 긴장되는 상황인데 조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면접 보고 좋은 결과 나오고 그리고 면접 전형할 때 어떻게 행동해라 라고 얘기하기가 참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참 추상적이긴 한데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태도라는 말로 이제 딱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면접을 보시는 분들은 면접관들은 여러분들보다 다 인생에 어떤 경험이 다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대체로 이 사람이 자기가 여기에 진짜로 오고 싶어서 노력하는 정도의 어떤 과장인지 아니면 또 아닌데 어떻게든 켜보려고 막 거짓말을 하는지 그런 대번에 표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진솔한 태도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관에 정말 난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어필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기관의 이제 면접관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러니까 공단에 대해서 잘 아냐? 아, 잘하는 거, 굉장히 잘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 단계 질문이 들어가면 하나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거기 홈페이지를 클릭해봤어요. 우리 홈페이지 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말이 팍 막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기관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좀 파악하고 가시는 게 뭐 다 그거 하시겠지만 특히 홈페이지 꼭 확인하셔서 제가 이제 추천하고 싶은 건 그 회사 팝업에 못 뜨는지, 팝업창에 뜨는 것들이 주로 이슈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팝업에 못 뜨는지, 그 다음에 보도자료를 찾아보세요. 그 회사 다 보도자료, 공지사항의 보도자료들이 다 나오거든요. 보도자료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보도자료라든가 팝업에 뜨는 사항들은 그 회사에서 지금 당장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은 면접에서 그 기관에 대한 질문을 조금 깊게 들어갔을 때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추천을 하자면 그 기관에 기관장이 쓴 기고들이 있어요. 그 기고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가장 공식적인 그 기관의 입장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사장이 쓰는데 전혀 얼토당토하는 그 얘기를 쓰진 않을 거예요. 이사장이 그렇다고 썼는데 이거 그거 아니야. 그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좀 꼭 확인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면 이제 면접 보시다가 이제 당황해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신의 장점이나 희망, 경험, 나와 내가 가고자 하는 기관, 이 회사, 이 사이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 나는 어떠한 경험이 있고 어떠한 경력이 있고 아니면 어떠한 걸 좋아했고 그게 바로 이 기관에 있다라는 연결을 해서 어필을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명확하게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너네 회사에 꼭 가고 싶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어필해 주는 게 면접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취업 준비를 위해서 역시 일반적인 얘기라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될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진짜 제가 4번 동안 채용을 하면서 제가 실제로 정말로 느낀 거는 이 부분이에요. 본인의 적성 및 희망을 좀 확실히 할 것 같아요. 공공기관 좋다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다가 오늘도 어제 합격시켰는데 오늘 한 분 나가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삼성이나 한전이나 이런 데 다니다가 공단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인턴으로 오신 분, 심지어 인턴으로 오신 분들 있어요. 물어보거든요. 왜 왔는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 공통적인 대답은 비슷해요.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물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대우를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적성이라든가 자기가 생각하는 거와 뜻하는 거와 다른 부분에 가서 그렇게 한도 없이 일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적성이랑 이 희망을 확실히 하고, 그러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공기관이 뭐 하는 데인지 어떤 데인지 그런 거를 좀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뭐 하는 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하고, 두 가지를 좀 미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알리오라는 사이트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여기? 아시는 분 계세요? 들어가 보신 분? 여기 가면 공공기관의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부 기획재정부라는 데가 이제 공공기관의 경영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예요. 거기서 공공기관의 기본 미션서부터 월급 얼마 받는지, 사람이 몇 명인지, 조직이 뭔지, 보수는 어떻게 되는지,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다 공지하도록 지금 법으로 만들어서 저희도 다 공지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각 공공기관별로 하는 일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과 처우와 이런 것들이 쫙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쭉 검토를 해보시면 우리나라에 아마 공공기관이 이렇게 많나 하고 놀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쭉 살펴보면서 공공기관에서 공공부문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진 경험이나 전공이나 이런 것과 부합하는 공공기관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충분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공기관 취업 게시판이면 제가 말씀드린 공주모나 뭐 이런 데를 좀 찾아보시고 같이 선배한테도 좀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올바른 이해를 좀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철밥통, 아까 말씀드렸죠. 철밥통인지 모르겠는데 밥그릇이 5만 원. 그런 것들을 좀 하시고 정보를 참고하되 맹신하지 말 것. 이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 공주모 들어가면 저희 공단의 어떤 채용 스펙이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높지 않고 물론 직군에 따라 좀 차이는 있어요. 사무직은 아무래도 토익 스코어가 좀 높고 기술직은 토익 스코어가 좀 낮아요. 그리고 각 직군별로 뽑는 거기 때문에 뭐 기계니 전기니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 차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펙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문나는 거랑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지레 겁먹고 좌절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진솔하고 성실한 태도로 임할 것 같고요. 형식적인 말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 공공기관, 특히 공공기관은 별로 많이 뽑지도 않지만 나가시는 분들도 별로 없어요. 거의 들어오시면 평생 다니시는 경우들이 많은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는 그렇다고 한다면 좀 길게 보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좀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